지난 3월 20일 일본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 전체 국민의 79.9%가 판정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일본 내에서도 비공개였지만 오사카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갈 수 없다며 공개해버려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일본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정자 수가 가장 이상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3월 14일은 87명, 15일은 30명, 16일은 17명, 20일은 60명, 22일은 10명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률이 이상할 정도로 극심한데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변동률이 낮고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도대체 일본만 왜 이러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일본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시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곳으로 일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쿄는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 당국은 공격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언론들도 일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일본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일본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황 분석 및 재현이라는 보고서에는 일본 상황을 분석한 후에 일본 국민들을 위한 재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홋카이도는 2월 28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말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 후에 증가가 둔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종식을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놀라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산발적,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판정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일본에서 대규모 확대는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 회의가 발표한 상황 분석 및 재현에는 일본에 충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무라 히로시 교수의 통계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 내용은 비공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요시다 의정국장은 오사카부 지사를 만나 오사카부 효고현에서의 긴급대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서에는 후생성 현재 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히로시 홋카이대 교수가 3월 16일 작성한 것으로 오사카부 효고현 지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대책 등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해당 문건에서 일본이 전국적으로 2월 14일경부터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사카부 효고현 전역에서는 추적불명의 판정자 사례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이미 일본은 원인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로시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유럽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도 유럽처럼 점점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일일 숫자가 5,414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 최후에는 일본 인구의 79.9%가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은 당초 비공개 상태였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추후에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지사는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겠지만 나는 오사카 지사로서 이러한 정보를 보고도 무시할 수 없었고 또한 숨기고 가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대략 1억 2,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80%라면 대략 1억 80만 명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히로시 교수의 주장대로 된다면 일본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본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회의에서 부대표를 맡은 오미 시게루 이사장은 전국적인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주최자가 리스크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폐쇄되지 않은 5개에서 열리는 것이라도 전국적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국민들이 이벤트 참여를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도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이타마 현 지사는 직접 22일 SNS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격투기 이벤트 K1이 개최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지사는 K1 개최에 대해 몇 번이고 자숙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석한 관객 수는 6,5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방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벤트에 참석한 팬들은 주최 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부득이하게 찾아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각종 이벤트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K1 개최보다 수천 배나 큰 미국의 각종 스포츠 개최도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메이저리그 경기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 연기를 감행했으며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시즌이 진행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유럽의 대부분 축구리그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돈보다는 인류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 인식이 아니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벚꽃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따뜻한 겨울의 영향으로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른 3월 14일에 개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벚꽃이 활짝 핀 시기는 평년보다 12일이 빨랐으며 지난해보다 5일이 빨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은 전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핀 꽃을 보기 위해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도 근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아무도 제지하거나 막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보기 위해서 52,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집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5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들어 상당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성화봉송을 취소했어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 일본은 방사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방사능과 다릅니다. 방사능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 세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세계 언론에 소환되며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는 물론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워킹스루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창안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현재 한국은 적극적인 대처로 추세가 꺾이며 상황이 좋아지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이 안 좋아지자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사례와 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월 25일부터
인천공항에 대규모 워킹 스루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6배에서 7배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자치구에서는 예약 대출 서비스인 도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선보이는 동시에 전자책 비중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가 칭찬할 만한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문관인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 이사회 일원인 리치 아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한국과 이탈리아의 그래프를 비교 분석해왔다. 보면 볼수록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탈리아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슈 트랙. 미국의 강력한 힘은 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파수꾼으로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행동은 분명 세계의 질서와 평화 유지에 도움을 주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힘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룰을 무시하고 이 룰을 집행하는 기관까지 압박하는 모습이 밝혀지면서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를 말합니다. 2002년 7월 1일 발족됐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죠. 이곳 헤이그는 한국에게도 관련이 있는데 1907년 고종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군의 아프간 전쟁범죄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를 현지 시각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요원들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이들 가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 3월 최초로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들, 아프간군, 현지 무장반군 탈레반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소속 검찰의 조사를 허용했었죠. ICC 검찰은 앞서 법원 제출 자료에서 미군이 2003년에서 2004년 최소 54명의 억류자에게 강간, 고문, 잔혹행위를 했고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에 있는 CIA 요원들도 최소 2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ICC 설립 규정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고 미국 인사에 대한 ICC 관할권 주장을 거듭 거부해왔다며 ICC의 조치는 미국인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자 국가 주권 침해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인들의 권리는 미국에서 지켜주는 것이며 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관할권이 없는 기관은 빠져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처우에 관한 ICC 조사 가능성도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있어서 많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죠. ICC는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 처벌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3개국의 회원국인데 특이하게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ICC 비난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ICC가 인민재판식 행거로 재판을 한다고 비판했고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법적 조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C 검찰의 최고위급 부패와 위법 행동이 있다는 강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엮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과 맞지 않는 국제기구, 협약, 합의에 대해 또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ICC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이권단체 휴먼 라이츠의 안드레아 프라소 미국 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국제법 무시라며 ICC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의 수호자이자 그것을 빌미로 잘못된 점을 그냥 넘어가라는 것은 정당할까요? 여기도 국제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세계 최고의 지혜에 있으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이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까지 힘으로 눌러버리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